무심코 드신 커피 한 잔이 지쳐있는 총사령관을 더 지치게 만듭니다. 오늘은 3주차와 4주차, 음식과 마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커피를 몇 잔 드세요? 커피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총사령관이 이미 지쳐서 과열된 상태에서 드시는 커피는 불 위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이렇게 자율신경이 지쳐있을 때 도움이 되는 것은 마그네슘과 오메가3 그리고 장 건강을 위한 유산균과 유산균의 먹이죠. 마그네슘은 신경과 근육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영양소입니다. 견과류나 바나나, 다크초콜릿, 녹색 채소에 많습니다. 오메가3는 등푸른 생선이나 호두에 많죠. 오메가3는 염증을 낮춰주고 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등푸른 생선 중에서는 작은 등푸른 생선을 쓰셔야 됩니다. 이때 작다는 기준은 고등어보다 작다는 뜻입니다. 고등어보다 큰 생선은 워낙 중금속이나 미세 플라스틱, 환경 호르몬과 같은 다양한 오염 물질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고등어보다 큰 등푸른 생선은 드시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장 건강을 위한 유산균이나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를 챙기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최근에 계속 연구가 되고 있는 것이 장 건강과 연관성입니다. 장이 건강해야 뇌도 건강하고 마찬가지로 자율신경의 총사령관도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김치나 나또, 그릭 요거트 같은 발효식품과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바로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들이죠.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드신다면 자율신경이 지쳐있을 때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에 반해서 반드시 줄이거나 아예 끊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흰 설탕, 흰 밀가루, 그리고 흰 쌀로 만든 음식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떡은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떡은 굉장히 탄수화물이 집적된 아주 농축된 탄수화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빵과 과자, 달달한 음료수, 청량음료 같은 것들이 모두 다 피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쌀로 만드는 여러 가지 음식들도 자율신경에 굉장히 해가 됩니다. 떡이라든지 감조와 같은 우리 전통 음식들이죠. 이런 음식들은 무척 맛이 있긴 하지만 자율신경 건강에는 아주 치명적인 해가 됩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과도한 커피도 다 총사령관을 더 흥분시키고 지치게 만듭니다. 이걸 모두 다 한꺼번에 바꾸려면 수고가 필요하죠. 그리고 상당한 의지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바꾸지 마시고 이번 한 주는 커피 한 잔만 딱 줄여보시고요. 다음 한 주는 설탕과 과당이 많이 들어가 있는 다양한 음료수들을 피해보는 것입니다. 4주차. 4주차는 바로 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제가 오랜 동안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들을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몸만 치료해서는 절대로 자율신경을 완전하게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온몸에 다양한 증상이 여기저기 생기면 당연히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하면 총사령관이 더 흥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총사령관이 흥분하면 증상이 더 심해지죠. 심해지면 또 더 불안해지고 이게 끝도 없이 계속 돌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 어떤 치료로도 완전하게 회복하기는 어렵죠. 끊는 방법은요,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끝까지 차오를 때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마치 무언가가 내 심장과 폐를 꽉 조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 큰일 났다, 이러다가 무슨 일 나겠다,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잔뜩 겁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로 자율신경 실조증은 사람을 죽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지금 총사령관이 너무 흥분했구나, 잠깐 숨 좀 돌리자, 이렇게 마음을 먹어보는 거예요. 한 발짝 떨어져서 내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불편한 증상을 겪고 있는 나 자신을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는 겁니다. 물론 말이 쉽지 실제로 해보면 고통스럽고 잠을 못 자고 두통, 어지럼증, 속이 답답하고 뭔가가 꽉 눌려서 내려가지 않는 그 느낌을 가지고 살면서 이런 증상을 겪고 있는 나 자신을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조금씩 훈련해 보는 거죠. 이 모든 증상, 어떤 분들은 5개, 10개가 아니라 20가지, 30가지 증상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거 다 낫고 나야 내가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들 얘기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을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잘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 불편한 사람이 모두 다 불행하진 않습니다. 그 불편함을 겪는 중에도 소소한 행복을 찾는 사람, 그리고 감사할 거리를 찾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충분히 불편함 속에서도 행복을 건져내는 낚시꾼과 같습니다. 온통 물만 가득 차 있고 고기는 한 마리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이런 사람들은 낚시를 들이우고 물속에서 고기를 낚는 것과 같죠. 쉽지 않은 일이지만 분명히 또 해낼 수 있습니다.
너무 빨리 나아야 된다는 조급함. 조급함 자체가 총사령관을 더 흥분시킬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 4주차 목표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하세요. 특별히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숨만 쉬어보는 거예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따라서 방황하던 내 자신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생각이라는 것이 내가 불안할 때는 나를 엉뚱한 곳으로, 으슥한 곳으로 데려갈 때가 많거든요. 어두운 골목길로 나를 데려가는 생각 결코 따라가지 마시고 숨을 한번 들이쉬고 천천히 다시 내쉬면서 내 호흡을 잘 관찰해 보는 겁니다. 숨이 들어오면 살고 또 나갈 때는 그대로 또 내보내는 이 연습이 바로 지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숨이 들어올 때 충분히 만끽하고 숨이 나갈 때 아쉽지만 천천히 내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4, 6, 8 호흡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4초 들이쉬고 6초간 참고 8초간 내쉬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한번 해보세요. 배꼽 위에다가 손을 올리고요. 들이쉴 때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어깨는 내리시고 허리를 쭉 편 상태에서 들이쉴 때 횡격막이 충분히 내려가면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리고 갈비뼈도 약간 옆으로 벌어집니다. 이걸 잘 느끼면서 4초간 들이쉬겠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쉽니다. 참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제 내쉽니다. 다시 4초간 들이쉽니다. 이제 6초간 참습니다. 8초간 내쉬는 거예요. 자, 4, 6, 8 호흡을 10번 정도 하시면 5분 정도가 지나갑니다. 이렇게 내가 숨을 들이쉬고 참고 내쉬고 하는 동안에 오로지 호흡하고만 함께 있어 보세요. 이 호흡이 바로 자율신경과 내 생각, 내 의지를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호흡이 안정되면 모든 자율신경들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스님들이 깊은 산속에서 가만히 앉아서 명상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실제로 무슨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 호흡을 관찰하는 겁니다. 호흡이 안정되면 자율신경이 안정되기 때문에 깊은 수행을 하시는 스님들은 이런 호흡 훈련을 굉장히 잘 하고 계시죠. 그런 만큼 그분들도 자율신경 안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4주차 어떤 마음으로 불편한 내 몸을 바라볼 것인가 마음 훈련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4주차까지 마치셨다면 음식 하나, 마음가짐 하나 이렇게 바꿔보시는 겁니다. 이제 다음 마지막 편 5번째 편에서는 실제 상황에서 바로 써먹는 방법들 그리고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누군가 이 영상이 도움이 될 만한 분이 떠오르신다면 얼른 그분께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평온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의사 김정훈이었습니다.